펜스 미국 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이죠.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찬에 참석했다가 단 5분 만에 퇴장한 소식 모두 일제히 다뤘는데요. 이게 외교적 결례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수희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퇴장한 것은 아니고, 네. 테이블에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하고 지금 좀 그 현상하고 안 맞는데, 네. 청와대 그의 주장은 이미 펜스 부통령이 네. 미국 선수단하고의 만찬 약속이 있어서 어제 그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네. 사전 통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제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끝까지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해뒀고 네. 그래서 명패를 놔뒀다라는 게 청와대의 지금 해명이고요. 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자리는 있었지만 여하튼 그냥 퇴장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테이블에 김영남 그 단장이 같이 배석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펜스 부통령은 다른 것보다는 그 만찬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정상들이라든가 다른 외교 그 사람들하고는 인사를 하고 했지만 김영남에 대해서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네. 갔다는 네. 거거든요. 저는 펜스 부통령이 애초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영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대북에 강한 메시지를 준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굳이 외교적 결례라고 해서 그런 시각보다는 미국은 여전히 강한 네. 그러니까 일관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그것이 주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부담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그 청와대가 끝까지 그 만찬장에 펜스 부통령의 자리를 마련해 뒀다라는 그 모습이 좀 한편으로는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미 사이에 이런 네. 불신의 균열이 조금씩 생긴다는 것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이 모습을 보고 웃을 곳은 한 곳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일관된 미국 측이 북측에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희 차장. 사실 어제 자리 배치도가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자리가 이루어졌고, 이게 자리에 따라서 사실 권력 구도라든지 지금의 정세를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일단은 그 배치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앉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IOC 총장이 앉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스 부통령 맞은편에 마주보는 자리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자리가 이렇게 배석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결과적으로 그 최종적으로 리셉션장을 봤을 때는 독일 대통령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가 되면서 네. 한 자리씩 땡긴 겁니다. 네. 펜스 부통령 내외 자리가 빈자가 생기니까 그 자리를 다 땡겨서 앞쪽을 빈자리를 만들고 옆을 채운 상황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전은 네. 사실 외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 간의 서열도 있고 권력관계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평창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외교 이렇게 어려운지 참 몰랐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토로했는데, 사실상 이 외교에서 절반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의전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좀 욕심을 낸 거 아니냐라는 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펜스 부통령이 동선 겹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최대한 같은 사진 앵글 잡히지 않는 자리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국인 우리가 같은 테이블에 일단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대화를 해보자라는 의지는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과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견이 공유가 되지 않았었고요. 펜스 네. 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5분 만에 퇴장이라는 것으로 단언을 했는데, 외교적 결례로 또 받아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면은 이 립세션에 대통령이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립세션에 또 지각도 하고요. 또 지각을 했는데 일부러 좀 늦게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이 별도의 장소에서 이제 만나서 환담도 하고 사진까지 둘이 같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펜스 부통령이나 아베 총리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사람이 또 같이 맞춰서 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또 사실은 조금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6시 행사가 시작하는 10분까지 기다렸어요. 네. 올 줄 알고. 근데 안 오고 있으니까 환영사를 시작을 했고요. 네. 환영사를 하는 중간에 도착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환영사가 마치자마자 다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사진을 찍고, 네. 그러고 나서 5분 만에 이제 인사하고 가시라 그래서 들어와서 몇몇 사람과 인사하고 돌아가는 장면이었는데, 네. 명확한 건 이거 같아요.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 맞는 것 같고요. 아베 총리도 그런 모습에 동의하고 동참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미국 입장에서 저렇게 계속 하는 것은 한반도의 어떤 평화 분위기, 대화 분위기가 혹시나 제재를 좀 흐트러뜨리거나 제재를 좀 낮추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우리 정부도 그런 모습 때문에라도 제가 볼 때는 제재를 완전히 풀거나 아니면 제재를 너무 낮추거나 이런 부분은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의 이런 평화 공세나 대화 공세가 결국 국제사회 공조를 낮추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이고 우리 정부도 그걸 계속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그러면 뭐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국제 공조를 깰 정도의 어떤 제재를 푸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엔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정부들이 좀 동의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풀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전혀 다른 형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국제사회 공조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부분들은 계속 갈 겁니다. 다만 누군가는 대화를 해서 북한의 의도나 북한의 생각들을 알아야 되고 조율할 수 있는 키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 부분이 그래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막식 참석에 앞서서 한 행보들을 보면요. 정말 모든 행보가 다 예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천안함 이 있는 평택을 찾아가서 또 정말 준비한 듯한 목소리들을 굉장히 높여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 still refuses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sinking this ship and costing 46 lives that we remember today. The simple truth is that the time has come for North Korea to permanently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nd 이런 행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된 행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슬 변호사님?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도 열병식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저는 좀 그 강경 어조라서 저분이 군 출신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하원 의장 전형적인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경력을 쌓은 분이죠. 근데 미국 이 북핵 문제는 북한이나 남한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군사적 옵션밖에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생각이 대단히 현실적인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북한은 현실적으로 좀 미국과의 어떤 그 미국의 군사적 옵션, 그러니까 군사적 선택을 할 거라는 데 대한 위험을 좀 더 실감 있게 느끼는 것 같고, 다만 우리 대한민국만 남한만 그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오는 좀 미비한 그런 데서 오는 것이 굉장히 좀 순진한 그런 정책들로 대북 정책들로 왔던 것이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지금 진보 그 정권에 대해서 보이는 불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남남 갈등이 주는 비용도 너무 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데 저는 그 미국 입장에서 대북 핵을 봤을 때의 그 선택이 뭐가 됐거냐. 잠시 보시면요. 지금 서울의 광진구 호텔에서 리선건과 김여정 일행이 지금 출발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선건이 방금 차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 김여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면 이제 11시쯤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기자진들도 나온 것 국주 같고요. 기자였던. 네, 관계자들이 하나하나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김성주 차장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트럼프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한테 유리하게 돌릴까라는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미국에서도 열병식을 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트럼프의 생각을 근데 굳이 미국은 군사력을 가시하지 않아도 누가 다 명실상부하게 세계 1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또 핵무기를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수사적인 표현이 있는 측면은 강한데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중국과 부쩍 만남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일단은 G2, 두 강대국이 중국과 온도 조율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해상 봉쇄를 통한 계속 지속적인 압박을 취한다는 전략을 기준으로 알고 가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동참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평화 대화 분위기에서 느슨해지거나 다시 기름을 준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중국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군사 옵션까지 포함해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중국과 어느 정도 조율한 뒤에 행동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